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10번째로 많은 도시 어딘 줄 아십니까? 수도권에 있는데요. 바로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인구수가 늘어난 만큼 선진도시로서의 면모를 차근차근 갖추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고양시의 부채가 제로가 됐다는, 0이 됐다는 발표까지 하면서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 시간에 최성 고양시장과 직접 인터뷰해보며 알아봅니다.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는 수인선 송도 인천역 개통 소식입니다. 수원 인천선 연장 구간이죠. 송도역부터 인천역 7.4km가 27일,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에 개통한다고 코레일이 밝혔습니다. 이 구간에는 인하대역, 숭이역, 신포역, 인천역 등 4개 역사가 신설되고요. 내년 말까지 남은 노선들을 모두 완공하면 22년 만에 수인선 52.8km가 모두 개통된다고 하네요. 자, 월요일입니다. 윈터플레이의 산뜻한 목소리로 리메이크한 곡이죠.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출발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밤에 자다 깨서 몇 분을 가는지 몰라요. 아내도 싫어하고 아침에 피곤하더라고요.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고민.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인제당 전립소. 99세까지 팔팔하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꽃박람회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시 슬로건도 꽃보다 아름다운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부채가 제로가 됐다는 선언까지 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과연 이 시 재정 상태마저도 아름다운 건지 고양시의 최성 시장과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고양시 인구가 지난해 10월 31일 기준 124만 546명이더라고요. 아니요. 102만. 102만, 그러니까 103만에 저기 한 거죠? 120만이 네, 102만. 네네. 102만 4,546명. 네네, 그렇습니다. 인구가 이렇게 그 고양시로 모여드는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 고양시가 지지난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1위 도시로 선정이 됐고요. 예. 또 그 외에도 저희들이 고양 국제 꽃박람회는 4년 연속 3천만 불 수출 계약을 이룩하고 또 메르스 파문 때도 저희 고양시는 예. 시민과 함께 정말 메르스 청정도시 고양을 지켜내고 특히나 지난해에는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한류 문화예술의 도시로 지정이 돼서 예. 향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이런 관광도시로 부각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양시에 가서 살면 행복해지겠구나 해서 많이들 이사 오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이 참 좋은 걸로 정평이 났긴 한데, 그리고 또 너무 올라버린 집값 때문에 시민들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밀려나면서 이 고양시 인구가 늘어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죠. 저희들이 어떻든 집값에 비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도 가장 전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예. 또 삶의 질 이런 부분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는 서울보다는 수도권에 좀 행복도시를 찾는 경향이 또 고양시가 민선 5기 95만 정도를 넘던 인구가 지금 103만에 육박하는 이런 초고속 급상승의 한 주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부채 제로 선언입니다. 네. 취임 당시에 2,665억 원 정도의 이 지방채를 5년 만에 다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시장이 된 지 재선이니까 한 6년 차 되는데요. 예. 그때만 하더라도 가용 예산이 없는 상태고 또 지방채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665억 원 외에 이건 이제 지방채 원금이고요. 그에 따르는 이자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에 수반하는 이 분담금 또 재정 적자 보존금들을 하니까 6천억이 넘는 실질 부채가 있어서 안 예.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실질적인 이 지방자치단체 부도가 날 수 있겠다 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가지고 예. 지금은 국비지원 용자금 3억을 제외한 이 지방채도 제로고 또 실질부채도 우발부채 한 300여 원을 제외하고는 예. 전국 50만 이상의 도시에서 실질부채까지도 제로 다슈를 만드는 그런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그 일궈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부채 안에는 지방채 말고도 여러 가지 부채가 있죠. 근데 그 실질 부채가 제로가 됐다고 하시는 거는 이건 정확하게 실질가 무엇인지가 약간 좀 네, 이 궁금해서요. 부분들이 이제 조금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혼돈이 있는 건데요. 네. 일단 일반적인 지방채라 하면 말 그대로 지방채 원금만을 말하는 건데 예. 자치단체가 감당해야 될 부채 또 시민의 혈세로 감당해야 될 부채는 지방채 이자도 있고 또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재정 분담금, 의무적인 그렇죠. 분담금이고 또 공공성이 있는 민간 투자 사업이 적자가 났을 때는 보존하는 적자 보존 비용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안 돼 버리면 예. 나중에 가서는 예산으로 또 시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되고 공직자들의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행자부도 올해부터는 공기업 또 출자 출연기관의 부채까지를 포함한 통합부채로 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미 6년 전부터 실질부채라는 개념으로 이걸 관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국비지원 융자금 3억 원은 왜 제외된 겁니까? 이것은 이제 저희들 시에서 분담하는 게 아니라 예. 환경부가 이 3억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전액 국비 지원해주는 항목이기 때문에 예. 형식상의 서류사롱으로만 이게 지방채로 남아있지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거니까 뭐 정부가 부담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여기서 제가 이제 꼭 한 가지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예. 이 지금 이제 고양시가 50만 이상의 전국 자치단체에서 지방채 제로, 실질부채 제로에 갖는 의미는 예. 지금 요즘 언론을 통해서 계속 논의가 나오는 것처럼 국가 채무가 644조고요. 예. 예. 가계부채가 1200조입니다. 예. 근데 알겠습니다. 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 행자부가 이야기하는 통합적인 여보세요? 예, 전화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연결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그 부채 제로를 선언한 고양시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있었습니다.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특히 가계부채 1,000조 원 시대 이제 돌입을 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 국가 또 지방 할 것 없이 이 정부와 지자체도 여러 부채를 안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부채가 제로가 됐다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더 좀 들여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 시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네 죄송합니다. 어떻게 방송 사고가 났네요. 예,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예. 마무리 말씀을 올리면은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예. 국가가 관리하는 통합부채만 하더라도 5천조가 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따라서 예. 저희들이 한 이런 이 지방채제로의 의미가 참으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갈 길이 멀어서요, 시장님. 네네. 저희가 다음 질문을 또 드리면 네. 그 부채를 줄이는데 상당히 그 공여한 것이 바로 그 킨텍스의 지원 부지를 매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매각하는 게 한 6,704억 원 정도가 들어온 게 맞죠? 5,117억 정도의 세액 수입을 거두었습니다. 예, 이게 원래 킨텍스를 지원할 용도로 조성한 용지인데 네네. 그래서 뭐 호텔이나 업무 네. 시설 같은 것들이 들어서야 할 땅인데 이거를 지금 판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나중에 킨텍스가 더 발전하게 돼서 방문객이 늘어나고 네네. 호텔이나 업무 시설이 필요하게 되면은 그때는 네. 어떡합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요. 이것은 이미 호텔 부지로도 매각이 돼 있고요. 예. 또 저희들이 이게 이제 요즘에는 마이스 산업, 킨텍스 산업이라는 것이 달랑 전시 산업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거기에
관계되는 여러 이런 기업인들의 주거 공간도 필요하고 또 여기는 현대 오토월드라는 대규모 전시 컨벤션 산업과 연관되는 쪽으로 이 매각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이 장기적인 킨텍스 발전하고 연관되는 매각 부지로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예.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또 남아있는 잔여 부지를 또 매각하게 되면 3천억 정도가 확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저희들은 삼전시장 건립 또 마이스 활성 이런 데 또 재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에게 그런 효과가 돌아갈 수 있다고 보면 되겠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용도로 매각을 한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그건 이제 잘못 와전된 거고요. 그렇습니까? 또 최근에 이런 그 전시 컨벤션 산업의 흐름이 예. 부산 덱스코도 그렇고 저녁 때가 되면은 예. 이 빠져나간 이후에 그게 공동화 현상이 나버리기 때문에 예. 오히려 킨텍스와 연관된 주거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런 연구 영역의 결과고 또 그렇게 되어야 예. 매각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 올해 예산을 보니까 가장 많이 줄어든 예산이 그 산업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더라고요. 네네. 그 680억 원 정도에서 457억 원으로 32.8%포인트가 줄었는데 그 네. 시 자체의 그 경제적인 자생력을 좀 떨어뜨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그 통계는 어디에 근거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저희들이 작년, 금년 제일 역점적으로 두는 부분들은 일자리 창출이고요. 예. 이미 K컬처밸리 같은 경우는 청와대 발표로만 하더라도 향후 10년간 25조의 경제 효과를 가져다주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다주는 이런 K컬처밸리를 유치했고 예. 자동차 클러스터 등등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부분의 예산만을 가지고 몇 프로를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종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역점의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고양신문 보도였는데요. 네네. 이 부분이 좀 잘못됐다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간 그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그 북부 구간이 민간이잖아요. 그쪽 네네. 통행료 인하를 좀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이거 네. 통행료 인하는 실질적으로 언제쯤 가능할까요? 현재로서는 이제 8월까지 통행료 인하를 위한 연구 영역이 진행되기 때문에 8월 이후 금년 하반기에는 현실화될 걸로 보고요. 이미 다른 도로는 또 통행료가 4.7%에서 3.4%까지 인상됐는데 예. 저희들 이 서울 외곽순환도로는 현행대로 유지돼 있기 때문에 실제 인하 효과가 있고 이제 하반기쯤 되면 남부 구간과 동일한 이 요금 수준으로 예. 인하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약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우리 경기도 우리 도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 하반기쯤에 좀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 그 고양 국제 꽃 박람회 이거 뭐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대표 꽃 축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네, 잘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어떻든 4년 연속 3천만 불 수출 계약을 이룩하고 그 수출 계약이 1년 대한민국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만큼 예. 대한민국 대표 축제이고요. 더구나 또 5월에는 세계 로타리언 대회가 열려서 전 세계 경제인들이 오는 만큼 우리 고양시의 한류 문화 또 글로벌 이 화해 산업 이런 부분 육성에 예. 저희 103만 시민과 함께 아무튼 소통하면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부인께서 집은 직장이 아니다 이렇게 잔소리할 정도로 일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이거 아닙니다. 네, 참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좀 고양시를 위해서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최성 고양시장이었습니다.